자, 보자. 자, 첫 번째 페이지 1번에 1번. 자, 고막의 모양은 어떻게 되죠? 바깥쪽으로 휘어지죠? 자, 미은 기관의 이름. 비인두관. 유스타키오관. 니네 학교에서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배워요? 네. 여기에 비인두관의 글자가 있어요. 어? 어디에 써 있어? 위에 써 있어요. 아, 귀인두관. 니네 학교에서 귀인두관 배우지 않아요? 유스타키오관은 나 때 배운 건데.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아직? 배웠어요. 자, 저요. 자, 역할. 외부와 목적 구멍을 열어서 외부와 중의 압력을 맞게 주는. 자, 평상시 이 관이 어때요? 닫혀 있다가, 그치? 우리가 이제 침을 삼킬 때라든지 하품을 할 때라든지, 그치? 등등의 이제 근육 활동을 할 때 여기 살짝 열려서, 자, 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깥의 대기압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는 거죠. 압력의 평형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서술형 써야 돼요.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이제 침을 삼키거나 등등의, 그죠? 요 이제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비인두관이 열려 외부 대기압과 우리 몸 안에 압력을 갖게 한다. 자, 2번은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2번. 자, 지금 보면 처음에 시작이 어디야? 시작? 1기압으로 시작을 해주면 되죠, 그죠? 우리 민서 0기압으로 시작하고 돼. 한장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자, 비행기 외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이게 비행기 외부 압력이잖아요. 저건 비행기 외부 압력이잖아. 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4분에서 자, 4분까지는 풍선이 부풀었다고 했어요. 4분까지는 압력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4분이 될 때까지 압력이 낮아지는데, 자, 이때 그럼 어떻게 돼요? 비행기 내부 압력이 4분까지는 감소하는데 실제로 비행기 외부와 내부가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거고요. 이때 풍선 내부는 자, 비행기 내부 압력과 약간 탄성력만큼 커질 수가 있어요. 같거나 조금 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탄성력 때문에 이제 비행기 내부라고 하면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다가 그냥 감소하다가 약간 크거나 그냥 감소하다가 어떻게 된다? 4분 이후에는 더 이상 감소하지 말아야 되겠죠. 완전 똑같은 거. 그러니까 부피가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풍선이 더 부풀지 않았다라는 건 풍선의 내부 압력도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행기 내부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내부와 풍선의 압력은 탄성력의 압력 차이만큼 있기 때문에 비행기 내부 압력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 자, 3번. 여러분 3번. 5분의 4기압. 네, 5분의 4기압이죠. 어떻게 사라지면 돼요? 오일 자, 법칙. 기체에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 압력, 입자수가 있는데, 그치? 이게 부피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 밀폐되어 있으니까 입자수 변하지 않아요. 그쵸?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온도도 그대로죠. 자, 그럼 무엇에 따른? 압력과 부피에 따른 오일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 압력이 얼마였는데? 1기압이었을 때, 처음이 아니죠. 네, 이게 지상에 내려왔을 때, 그쵸? 자, 얼마만큼? 자, 200ml만큼 차지하고 있었지? 맞아요? 그러면, 자, 비행기 내부 압력 곱하기 얼마? 250ml. 공기가 거기 가득 차 있었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뚜껑을 요때 뚜껑을 닫은 채로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물이 유입된 만큼 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압력이 얼마가 된다? 0.8기압 5분의 4기압이 되겠다. 자, 문제 4번. 자, 이것도 5분만 드릴게요. 풀어요? 자, 4번. 자, 먼저 자, 1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험 1과 실험 2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 x2가 있고 y2가 있고, 그쵸? 반응 후 전체 부피가 있어요. 자, 이때 자, 누굴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용이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부피가 있을 때 이게 반응물이잖아요. 자, 실제로 실험 1을 보면 자, 부피비가 자, 1대 5로 반응하지 않는 한 x가 모두 소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치? 실험 2에서는 편차가 1.5배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 누가 모두 소모돼도 안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편차가 큰 애를 기준으로 해서 if를 하는 거예요. 자, 얘가 모두 소모된다면, 그죠? 모두 소모된다면, 자, 그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자, y2, 자, 생성물 y2가 좀 일부 남을 거고, 자, y2가 일부 남을 거고, 자, 얘가 그 남은 y2랑 플러스 생성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는 1대1 또는 1대2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 맞아요? 네. 1대3이 되면 얘가 남으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얘가 1대1 또는 1대2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생성물 기준으로.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실험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실험 2를 대입해보면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1대1로 되면 얘는 y2 얼마 남은 거야? y2 얼마니? 2 남는 거죠, 2리터. 그리고 얘는 y2 1 남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두 개가 예상이 되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할 때. 자, 그러면 실험 2에서 자, 요걸 대입해보면 어때요? 자, 얘가 1대1이면 그치? 자, 얘가 2가 남을 때 얘가 얼마가 되는 1대1이면 2가 남으면 1대2 대 1이 돼야 되는 거, 그치? 요거는 1대3대 2가 돼야 되는데 자, 1대2로 반응했을 때 이렇게 성립이 안 돼요. 그쵸? 여기 틀렸지? 예. 그쵸? 요렇게 하면 어때요? 성립이 딱 돼요. 이거 y 요거 실험 1로 한 거니까 1대3대 2로 하면 얘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생성물 2가 되고 x2가 1리터 남는다라고 성립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if를 둘 때 누구를 편차가 가장 많이 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대신에 뭐요? 요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맞는지 반드시 다른 실험을 통해서 검토해서 맞는 걸 확인해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부피가 몇 대 몇이 된다? 1대 3대 2가 된다는 걸 찾았고요. x2, y2가 1대 3대 2가 되기 때문에 자, 얘는 x가 몇 개? 1개. y가 몇 개?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생성물은 뭐다? 생성물은 z, x, y3가 되고 자, 개수 1은 생략해서 x2, 3, y2 화살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화살표예요. 는 하시면 틀려요. 다 맞아도 는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정답은 점수가 없어요. 알겠니? 이거 중요해 생각보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자. 자, 2번. 자, 지금 알파 행성에서 자, 반응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 그쵸? 반응은 그대로인데 자, 누가 x2가 2리터 자, y2가 3리터 반응했더니 자,
자, 얼마 최종 생성물? 자, 얼마가 원래 나왔어야 돼요? 자, X2 1리터가 남고, 자, 생성물 XY3가 2리터가 생성이 되었어야 되죠. 지구 기준에서.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X2만 남은 거예요. 자, X2만 남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X, 얘가 1리터가 남고 얘가 2리터가 남을 거로 예상했는데, 자, 얘만 남았어요. 네. 얘가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라 얘가 1리터 남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얘가 처음에 뭐예요? 기체였죠. 미친. 그치? 자, Y2도 처음에 기체였지. 자, 얘는 분명히 1대 3대 2로 반할 때 1이 남았어야 되죠? 얘는 기체라서 기체장도 남을 거고요. 얘는 뭐예요? 선생님 이거 자, 수증기 생성 반응할 때 맨날 뭐라고 해요? 자, 현재 상태 온도가 자, 상온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요? 여기다가 L을 쓰고 가로에 썼잖아. 그치? 기억나요? 기체 압력과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건 뭐다? 압력과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건 기체만 압력과 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X, Y, 3, Z가 생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걔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고체인지 액체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수용성 물질인지 얘가 뭐 액화되는 물질인지 모르니까 단 뭐는 안다? 기체는 아니다 라는 거죠. 기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액화되었거나 승화되었기 때문에 자, 알파 행성은 어떻다? 지구보다 온도가 낮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반드시 얘기했어요. 자, 지금 반응할 때 X가 기체였어요. 그쵸? 네. 1리터는 X여야만 하죠. X가 3분의 1, 자, Z가 3분의 2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현재 온도에서 얘가 이미 기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반응이라 생각하시면 돼? 수증기 생성 반응 생각하시면 돼요. 수증기 생성 반응하는데 상온이다. 그러면 생성물은 액체. 압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됐니? 됐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진짜 말이 안 돼. 자, 문제 5번 4, 5페이지. 자, 요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죠. 8분 줄게, 8분. 자, 지금 보면 1번 이만을 얻는, 그러니까 이를 얻는 과정을 쓰시오가 아니라 이만을 얻는 과정을 쓰시오라고 표현했고요. 그쵸? 자, 이번에도 뭐라고 썼어요? 물질 D를 순수하게 얻는 과정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거기에 점수를 부분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 3, 과정 4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실험 과정을 셋 또는 넷으로 그쵸? 그 숫자에 맞춰서 과정을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늘리든 줄이든. 맞아요? 그렇게 써야 돼. 정해진 규칙에 맞게 쓰는 거예요. 자, 풀까요? 문제? 자, 5번 봅시다. 자, A부터 E까지 섞인 혼합물 중에서 자, E만 얻으려고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E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때 과정을 몇 가지로? 3가지 과정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제안이 이제 자, 이렇게 돼 있고 준비물은 자, 뭐가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커피포트,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유리컵, 깔때기, 뭐 수조 이런 것도 있고요. 거름종이.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네? 바로? 넣어요 물에. 100도씨에 물 이거가 100도씨가 필요해요? 이를 분리할 건데? 물에 타고 위에 뜬 거 건져. 네. 자, 먼저 이 혼합물, 그쵸? 지금 비커에 이미 들어있다면, 자, 물을 부어서요, 그쵸?
혼합물이 있는 비커에 자 물을 넣고 저어주는 거죠. 섞어준다, 젓는다. 자 2번 뭐 하면 돼요? 손을 쪄요. 자, 숟가락을 이용해서 자, 떠 있는 그죠? 물 위에 떠 있는 이를 던진다. 자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물과 섞여 있거든요. 맑은다. 거름 종이로 닦아주고. 거든 종이 자, 올라요. 깔때기 거름 장치로 거릅니다. 뭐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은 빠져나가고 그치? 거름 장치 위 거름 종이 위에는 이가 남아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자 실제로 물만 있었을까요? 이 숟가락 위에 아니요. 자 뭐가 있죠? 그 실제로 이건 순수하게 물이 아니라 자 뭐가 섞여 있는 물이에요? A랑 D. A랑 D가 섞여 있는 용액이에요. A, D 그리고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의 고체 가루거든요. 그렇죠? 거름 장치 위에 자 이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묻어 있어요? 약간의 물과 약간의 A와 약간의 D가 묻어 있어요. 자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90% 이상은 순수해요. 그쵸? 그죠? 한 90% 초반까지는 순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묻어있진 않을 거니까 흘러내렸으니까 그치? 하지만 아직 A, D, E가 좀 나요. 물이 좀 남아있고요. 자 A하고 D는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를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E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찬물로 그죠? 물로 한번 씻어줍니다. 자, 물을 한번 흘려보내줘요. 자, 이걸 흘려보내면 여기에서 어때요? A하고 D가 녹아서 같이 흘러내려가고요. 자, 거의 이 주변에 누구만 남는 거야? 물만 좀 묻어 있는 거죠. 아, 그건 이제 증거 이제 시킬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A하고 D를 씻겨 내려가고 물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누가 있다? 물만 있는 거죠. 물 플러스 2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한다? 거름 종이를 펼쳐서 말리면 되죠. 그러면 거름 종이 위에 2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됐니? 그러면 지금 2번에서는 90% 이상 순수하지만 그죠? 3번을 통해서 어때요? 99.9% 99% 이상 순수해지는 거지. 맞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2번. 자, 이제 A부터 D까지 남아있죠? 그치? 이 안에. 자, 이 혼합물을 자, 누구를? D를 순수하게 얻으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100도에 불을 붙는다. 자, 먼저 커피포트로 물을 끓이는 거, 그쵸? 지금 100도씨 물은 없어요. 자, 끓인 후 어떻게 돼요? 자, 혼합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이 물을 넣어서 녹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름적으로 거예요? 거른다. 네, 거름저기로 거름 장치로 거른
용액을 분리합니다. 나는 용액만 쓸 거예요. 네. 여기서 뭐 냉각을 들어가도 되고 3번에서 냉각을 들어가도 어쨌든 둘 다 엔드가 한번 필요하긴 해요. 엔드가 한 번 있어야 돼. 나 이거를 이제 얼음물로 수조에 얼음과 물을 넣어. 그죠? 자, 버른 용액을 냉각시킵니다. 한 번 더 거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당길 거 그랬나? 냉각시킨 후 거름장치를 걸어야 돼. 자, 이제 똑같이 거름종이 위에 누가 있어요? A랑 자, 실제로 이제 A가 용해도 차이가 저거요. 작잖아요. 그래서 A가 지금 질량이 주어지진 않는데요. D방 그러니까 처음에 질량이 주어졌다면 D방 걸을 수도 여기서 물을 조금 그러니까 0도씨에서 20도씨밖에 안 되네. 이제 찬물에서 용해도 물의 용해도보다 더 많은 또는 그것만큼의 물을 넣으면 A가 석출되지 않을 거예요. D만 석출될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처음에 요 물의 양을 얼마만큼 잡아야 돼? 요 물을 상온에서 또는 0도씨에서 냉각했을 때 A가 석출되지 않을 만큼의 물의 양을 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처음 물을 넣어줄 때 A가 3에서 석출되지 않을 만큼 넣어줘야 돼. 근데 여기는 뭐 A가 몇 그램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몇 그램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돼요? 대신에 D는 용해도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A가 물이 좀 어느 정도 충분하면, 그렇지? 꼭 용해도만큼 딱 맞춰서 넣지 않더라도 3에서 D는 충분히 석출될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양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처음에 A 요 물의 양은 어때요? 충분히 둘 다 모두 녹아야 돼. A하고 D가 다 녹아야 되고 그러니까 D가 남으면 안 돼요. A도 남으면 안 되고, 그치? 그리고 냉각됐을 때 A가 석출되면 안 돼요. 두 개 조건을 만족해야 돼, 원래. 여기서는 양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쓴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물이라고 할까? 네, 여기서 충분한 물은 A와 D가 모두 용해돼야 되고 자, 1에서 그치? 그리고 3에서 A는 석출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잡아서 그 값으로 물을 넣어준 후 걸어주면 자, 누구만 걸러준다 여기에? D만 걸러줄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묻어있어요? 물과 A가 묻어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A가 녹은 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한 번 씻어줘요. 자, 여기서는 솔직히 여러 번 씻어도 돼요. 그죠? 5번에 1번은 여러 번 씻어도 돼요. 근데 여러 번 씻는다고 퍼센트가 확확 높아지진 않아요. 어차피 조금만 묻어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기는 5번에 2번은 얘는 용해 2가 물에 안 녹으니까 여러 번 씻어도 되지만 자, 5번에 2번에서는 뭐예요? 딱 한 번만 씻어도 돼요. 왜? 계속 물로 씻으면 어때요? 거름종이 위에 남아나는 D가 없어요. 다 녹아요. 물로 한 번 씻어주면 돼요. 됐어요? 이런 의미로 써주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순수하게 얻는 과정은
요 네 번째 항목과 세 번째 요 항목 때문에 순수한 의미를 하나 더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문제 4번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진 결과로만 해석을 하면 돼요.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자, 보자. 자, 볼게요. 자, 4번 보자, 4번. 자, 다음 시약장에서 시약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 3개 라벨만 발견했어요. 그쵸? 자, 염화나트륨, 질산은 질산 나트륨이 있었고요. 자, 시약은 4종류가 있고, 자, 2종류씩 섞어봤어요. 그죠? 2종류씩 섞어봤더니, 자,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있는 것이, 자, A, B, 그리고 AC, AB, B, D 이렇게 자,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자, 이때 BC는 불꽃색이 같았다고 했어요. 자, 지금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만들어진 자, 물질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자,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만들어진 애들을 묶어봐. 거기 중에서 공통점이 뭔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A가 있다. 그러니까 A는 그죠? 누구와도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물질에 뭐가 있어요? NA 에로스가 있어요. 우리 이 앙금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온들이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이온. 자, 요런 것들이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이고요. 그러면 질산 나트륨은 앙금을 만들 수 없어요. 자,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앙금이 만들어졌을까요? 네.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있다고 그랬지 앙금을 생성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부터 앙금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공통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 전제예요? 자, 만들어졌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죠. 고체 물질이 존재한다고만 얘기했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의 학습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앙금이 새로 생성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앙금을 생성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말이야. 자, 그래서 A는 뭐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라앉는 물질을 체크했을 거잖아, 그치? 그럼 걔네들 공통점이 A는 B, C, D 다 만드네? 라고 보였을 거고요, 그치?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생성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 되잖아요. 그쵸? A는 뭐라고요? A는 물에 녹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가 라벨이 없었던 그 아이예요. 그쵸? 잃어버린 그 아이. 그쵸? B는 자, 먼저 BC는 뭐예요? 불꽃색이 같기 때문에 얘네가 염화나트륨이거나 질산나트륨이 되는데 자, 이 중에 BC 자, BC는 앙금을 만들지 않고 BD는 앙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질산나트륨이다? C다. BC는 불꽃색이 같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포함하고 있고, 그죠? 둘 다. 자, BD는 앙금을 만드는데, 자, CD는 앙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C가 질산 나트륨이다라고 정해진 거고요. 지금 설명 쓰고 있는 거죠. A는
누구랑 만나도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나온다. A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다. 그치? BC는 같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데 B는 앙금을 만들지만 C는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 C가 질산 나트륨이다. 그죠? 그러면 B는 염화 나트륨이고 남은 D가 뭐가 된다? 질산 은이 된다. 라고 해서 끝나는 거야. 됐어요? 재밌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재밌다. 주어진 문제로만 읽어야지 왜 확대 해석하고 그래. 그 누구도 앙금을 생성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앙금을 만든다고 누가 그랬어? 없어요 그런 말이. 그쵸? 네. 자, 그래서 9번이고요. 9번은 약간 융합 문제이긴 하지만 풀 거예요. 풀어보세요. 여러분 복사평형이 뭐예요? 복사평형이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때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죠? 온도.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행성의 또는 항성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뭘로 확인하기도 해요? 색깔, 빛으로 확인하기도 하죠. 복사 에너지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온도에 따라 복사 에너지가 달라잖아요. E는 T의 4승이잖아. 그쵸?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게 복사 평형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되니? 그래서 그 극지방이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적게 방출하고 그잖아요. 그치? 온도 그거 영향 받는 거잖아. 자, 얘들아 9번에 1번 이번에 이거 아가 조용.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자, 사람은 주로 무엇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수소와 산소가 다량이죠, 그쵸? 자, 그리고 모래는 주로 수소와 산소죠. 자, 그래서 물이 주성분이고, 그치? 규산염이 주성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이거는 주요 원소, 이거는 주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소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거를 물질로 설명해야 설명이 가능하겠지.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다? 비열이 누가 더 크다? 사람. 자, 비열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사람 우리 체온 조절할 때 특히 여름에는 어떻게 또 얘기하죠? 땅. 그러니까 비열이 크고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을 흘려서 기화율이 커져 어때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좀 유지를 하는 거지. 우선 1번은 비열이긴 해요. 그쵸? 비열이 크고 작고요. 그래서 모래를 어차피 끓지 않을 거니까 끓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래 끓어요. 지금 실제로 녹는 점이라고 해야 되구나. 뭐 끓을 수는 있죠. 훨씬 더 높은 온도로 닿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비열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땀, 기와열도 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물을 때만, 그죠? 물을 때만. 비열은 꼭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네. 자, 2번. 자, 먼저 사막은 건조하고 맑은 날이 많다. 밑줄 하시고요. 거기 첫 번째 줄에 써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사막 기후는 일교차가 매우 큰데 사막에서도 해안가에 있는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내륙,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쪽 사막이 있다. 근데 아침 온도가 누가 더 낮다? 내륙이 더 낮대요. 그쵸? 온도가 더 낮은데
바다에 인접한 모래사막의 최저 기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낮에는 누가 더 높아요? 실제로 둘 다 높아요. 사막이라서. 그렇지. 낮에는 실제로 둘 다 높아요. 자, 낮에는 둘 다 맑아요. 네. 그렇지. 네. 낮에는 둘 다 맑고 둘 다 온도가 높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아침에는 어때요? 아침엔 해안가 사막에는 안개가 생기기 쉽죠. 네. 이유는 수증기가 많아서. 그렇지. 맞아요? 역전체. 수증기로 인해 안개가 생기기 쉽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온실효과. 자, 이게 복사 에너지를 가둬두는 효과가 생겨요. 네. 이해가 돼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가둬두는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내륙 사막은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안개가 잘 안 생기죠. 맑죠. 자, 그래서 우리 맑은 날 아침에 어때요? 맑은 날 아침에 온도가 뚝 떨어져요. 네, 추워요. 그러네. 네네네. 자, 얘는 지구 복사가 그냥 나가죠. 네. 그렇지. 그래서 온도 차이가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로 설명하는 건 맞고, 그렇죠? 복사 에너지로 설명하는 건 맞고, 최종적으로 어때요? 여기 안개 있어도 복사 평형이긴 해요. 대신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에너지가, 그렇죠? 에너지가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때? 온도가 더 높다. 라는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맑은 날 더 아침에 온도가 떨어지기 쉽다. 더 많이 낮아진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되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3번. 자, 가죽 표면에 자, 미세 물방울이 뭐가 된다? 네, 저요. 표면에 계속 스며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증발하면서 자, 기와열 흡수로 인해 자, 가죽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시원해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이긴 해요. 진짜 차가워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지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것보다 시원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때요? 지속적으로 스며 나올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르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씩, 그렇지? 땅구멍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지났네. 오늘은 여기까지.